어렵지만 익스펙테이션이 딱 정해져 있다고 내가. 아, 항공기 사고는 있으면 뭐 어떻게 뭐 어느 정도 보상이.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상이 어떻게 나갈지 지금 모르잖아 지금 사람들이. 되게 이런 상황이고 회사들 자체도 되게 청이든 행운이라는 것도 작고 그러면 사실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심각하지만 펄스된 퀄리티 자체가 없어요.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도 이쪽은 이것들을 여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높이는 그리고 요거는 좀 내가 참는 로열티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개런티를 해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어 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생기죠. 자, 그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내가 서비스 리커버리를 지금 해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perceived 서비스 이게 expectation perceived 서비스랑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일단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공감해주고 얼마나 사과를 하고 그래서 우리 뭐 주성이가 동의님 계속 앞에 먼저 계속 난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얼마나 텐저블하게 내가 딱 이런 것들 받았을 때 의미가 있어야 돼. 맨날 말로만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안 되고 보상금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티켓을 딱 해서 나중에 50% 할인 쿠폰이 나오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보상을 해주는지 빠르게 리커버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 보상을 해줄 때 여기에 있는 프론트라인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자꾸 세월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느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월호 같은 경우들의 현장의 지휘체들을 보면 조직이 이러기보다는 되게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아니 현장에서 딱 해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팍팍했으면 뭔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내려갔을 때는 뭔가 잠깐 되다가 없어졌다가 국무총리 내려가면 좀 되다가 없어지다가 지금 계속 그죠? 이게 현장에 있는 애들 어떻게 돼? 위에서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것 같은 그죠? 그게 뭐냐면 디스크레이션 권한에 대한 이양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서비스 리커버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이 있고 저런 거에 따라 서비스 리커버리가 있으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뒷마무리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맨 마지막에 할인 쿠폰 딱 주고 갈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해주고 그런 거 해주고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조금 다시 텐저블하고 더 얹혀주거나 이런 것들 하면 어떻게 돼?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데 기대했던 것과 살짝 더 높게 맨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면 내가 로열해진다. 지금 이 이전의 아키텍처하고 약간 다른 건 이 이전에 우리가 서비스 페일리어를 안 할 때는 커스터머 익스펙테이션에 근접하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원래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드니까. 이건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일리어가 있잖아요. 페일리어 똑같이 익스펙테이션이 생겼어요. 익스펙테이션에서 맞춰줘. 그리고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어떻게? 조금 더 얹어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와.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전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이전에 가졌던 그 로열티보다 훨씬 더 높은 로열티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부터 페일리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페일리어에서 맨 마지막에 사실은 스몰 토큰을 주는 거거든요. 조그만 것만 더 얹어주면 그 이전에 로열티보다 훨씬 더 로열해지니까 이제는 이 서비스 페일리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찬스야, 찬스. 찬스인 거죠. 고객이 훨씬 더 로열하게. 그러니까 다시 이 찬스를 확대하려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내가 페일리어를 했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보상해줘, 보상해줘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언컨디셔널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내가 한 번 먹고 가는 그런 비즈니스로 가면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나랑 지금 어떻게 돼? 서비스의 관계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에서 이번 학기도 듣고 너 다음 학기 또 들을 거니? 얘를 바꿔야 되겠다. 하여튼 이 수업은 다시 안 들을 거야. 그치? 죄송하죠.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번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난다면 그 관계가 새로운 트랜잭션을 맺지 않아도 계속 보험료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저기 핸드폰 같은 경우에
우리 처음에만 가입 유치하면 알아서 계속 돈 내잖아. 그런 서비스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을 하게 되죠. 자, 전체를 좀 정리하면 우리 이런 구조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저자들하고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이게 여기 커스터머 퀄리티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 레더라 그래서 저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데 층계처럼 계단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책 보면 별로 설명도 없어요. 별로 설명도 없는데 제가 보기엔 뭐 굳이 저걸 얘기하면 말이 되기도 하지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앞에는 밑에는 구조가 좀 탄탄하니까 밑에는 제가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워크 어디스를 하든 뭐를 하든 집에서 한번 상황들을 이렇게 봐. 상대를 봐. 현황들 중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일까?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서비스가 이런 정도로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그리고 상한은 하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서비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상관 원래 지금 어떻게 돼? 원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뭘로 관리해요?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로 관리를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패턴이 있네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현상으로 발견합니다. 이렇게 자 현상을 보다 보고 그걸 SPC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디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지, 문제의 현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퀄리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예방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되나? 고객한테 가면 페일리어가 너무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닌데? 그런 것들 고민하는 게 뭐야? 코스트 오브 퀄리티. 그죠? 자, 사실은 여기까지는 한계 아키텍처가 좀 말이 돼요. 근데 언컨디셔널 개런티부터는 제가 보기엔 이 계단이 그렇게 뭐 말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찌됐거나 언컨디셔널 개런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언컨디셔널 개런티를 해줘야 고객이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어떤 페일리어가 있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해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페일리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로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난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는 원래 서비스의 컨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매니팩처링 베이스 컨셉.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되게 단계가 명확하죠.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말은 펑펑 되지만 좀 퉁퉁 튀어다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그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만 뭐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퀄리티.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해야 되나요? 우리 한 5시 정도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레이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은 뒤쪽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약간씩 수학적으로 좀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냥 오프라인 때 가고요. 앞에 있는 컨셉추얼한 부분들까지만 저는 핸들링을 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5분만 잠깐 쉬었다가